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공부도 한번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 그리고 오늘 코스피도 첫 출발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12월 PPI는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상치 0.1%보다 더 하락한 숫자라서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는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태당이 좋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시장은 이것보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오시는 분이죠. 블러드 총재. 이 강한 매파이신 분은 또 매파적 이야기를 하며 긴축 기조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증시가 반등하면서 야, 연준의 입장 또 바뀔 거다라는 기대가 나왔는데 헛소리 마라 라고 말했다는 거겠죠. 게다가 다른 사람인 클레브랜드 연은 총재도 우리의 금리 목표는 5% 이상이라며 아직은 계속 달릴 때고, 그리고 올해 베이비 스텝을 생각하지 말고 빅 스텝으로 뛰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증시는 최근 기대감이 나왔었지만 이러한 실망감에 결국은 하락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우리나라 출발도 나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일단 지금 현재 녹음 시간까지는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기뻤습니다. 오늘 공모주 성공적. 아마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상장한 기업 두 개가 있는데 한주라이트메탈 그리고 TMC, 이 두 개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특히 한주라이트메탈은 한 주라도 더 받을 걸 이라는 생각이 나올 만큼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왼쪽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그냥 상한가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나빴던 TMC도 공모가 아래로 살짝 빠지나 싶더니 덩달아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최근 들어 인기가 많이 떨어진 공모주 시장에 오히려 또 모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가 또 먹을 게 많은 것처럼 혹시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좋은 흐름이 나타날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주 라이트 메탈 그리고 TMC에 청약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공모주는 얼마나 많을까요? 정확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어떻게 미뤄질지, 어떤 게 취소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예상 IPO 숫자는 62개에서 74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개는 무조건 본다는 소리가 되겠죠. 참고로 보통 매년 이 정도 숫자 내외가 IPO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와중에 첫 타자부터 공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올해 증시가 후반부로 갈수록 좋을 확률이 분명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증시가 좋아지면 당연히 공모주 시장도 좋아지겠죠. 다만 공모 금액을 많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21년도에는 무려 20조, 22년도는 16조였는데 올해는 5조에서 7조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쪼그라들었죠. 다만 대형 공모주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가 회복한다면은 우리가 또 기다리는 큰 굵직굵직한 1조 원이 넘는 기업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닥터둠 가상화폐는 사기. 최근 코인이 상승하니까 낙관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 관련 뉴스, 그 다음에 관련 리포트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다 하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와중에 당연히 반대편도 있는 법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할 때는 빠지지 않는 닥터둠 루비니 교수는 가상화폐 99%는 사기이며 곧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걸 보고 야, 잠깐만, 야, 가상화폐가 이만큼 빠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버블이 안 터졌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봤을 때 닥터둠 루비니 교수는 그냥 가상화폐에는 아예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비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가상화폐는 폰지 사기라며 추가적인 피해를 보기 싫으면 빨리 코인 시장을 떠나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코인 시장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 기릿이 트렌드를 못 따라간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 생각만 하면은 이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고 영원히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사업성이 정말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퇴하는 기업, 그런 식으로 되더라도
결국 주가가 빠질 뿐이지 그 회사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질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루나 코인 기억나시죠? 그냥 시총 몇백억 몇천억 이러한 코인이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야 그건 코인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야, 이게 정상적인 투자처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이것만 생각하면은 코인을 매수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기름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베스타스, 한국의 투자. 세계 최대 풍력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가 국내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풍력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대요. 참고로 베스타스는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레고랑 협업할 정도로, 풍력하면은 베스타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이 한국에 대규모 풍력 터빈 공장을 설립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총 3,700억 이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부터 풍력 관련주가 불타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죠. 과연 지속성을 가질지, 그리고 우리나라 풍력주는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풍력 트렌드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기리분들 풍력타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기릿이 가장 많이 본 거는 보통 산 위에 있더라고요. 아마도 기리분들 몇 번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바다 앞에서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는 육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해상 위에 있는, 말 그대로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해상 풍력이 대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해상 풍력이 좋아 보이나요? 아니면 육상 풍력이 좋아 보이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바다에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뭐 전력을 발생하고 그거를 가져오고, 게다가 당연히 거기에 뭐 설치를 하려면은 육지에 짓는 것보다는 당연히 기술력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은 해상이 무조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땅이 없어도 그냥 무한대로 지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도 이러한 포인트 때문에 앞으로 해상 풍력이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향후 3년 평균 34%나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해상 풍력의 장점은 바람도 많고, 당연하겠죠. 앞뒤로 막혀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해상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형 터빈을 설치해서 발전량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이러한 풍력 타워를 설치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거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새가 죽는다든지 혹은 소리가 시끄럽다든지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은데, 그냥 바다에다가 박아버리면은 입지 선정 부담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풍력을 공부하실 때는 해상 풍력 이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기리스의 짧은 생각으로는 해상 풍력은 뭔가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가 유리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크게 성장하는 곳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풍력 관련주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더 글로리 보셨나요? 글로벌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글로리가 아직도 뜨겁다는 소식, 글로벌 흥행을 실제로 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역대 4위 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1등은 오징어 게임, 2등은 지금 우리 학교는, 3등은 마이네임, 4등은 지옥연대, 지옥을 넘긴 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더 중요한 거는 총 16부작인데 아직 8개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2 공개 날짜가 잡혔는데요, 바로 3월 10일 날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기리분들 숨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죠. 거의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스튜디오 드래곤 요 녀석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YG엔터 오늘 급등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최근 YG에서는 베이비 몬스터라는 걸그룹이 출격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으며 G드래곤이 컴백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YG엔터 목표가 7.7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오늘 5%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최근 하이브의 주가 흐름 보셨나요?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대박이죠. BTS의 군대 이슈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공백을 뉴진스가 메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제 또 YG 하면은 빅뱅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빅뱅은 더 이상 돌아오긴 좀 힘들 것 같고,
그 뒷자리를 베이비 몬스터가 차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전히 현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 렌터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보도록 할게요. 경기 침체일 때는 오히려 렌터카가 수혜줄까요? 흥국증권의 목표 주가 1.3만원, 거의 2배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일단 하락할 대로 하락했으며 온라인 판매 채널 SK 렌터카 다이렉트의 성공, 타고페이, 중고차 장기 렌터카 등 신규 상품도 런칭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타고페이가 뭐냐면은 이거 저도 한번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차량을 렌터카 할 때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고페이는 매달 빌리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이 정도면은 빌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멍꿀이죠. 다른 건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키로당 몇백 원을 내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주행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기대분들도 차량이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필요한데 그리고 그 거리도 길지 않다. 그렇다면은 새로 차를 중고차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차를 사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타고페이라는 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꽤나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히 키로수가 늘어나면은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규 상품 뭔가 봤더니 중고차 장기 렌터카. 보통 장기 렌터카 하면은 새 차죠. 하지만 그 금액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장기 렌터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품도 런칭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 때문에 SK 렌터카의 실적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 현재 가치는 저기일시 봤는데 충분히 저렴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바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지금 거래량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끔찍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라서 혹시나 공부를 하신다면은 거래량이 실리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빌라왕 사건의 여파. 사실 빌라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리 혹은 평수가 상대적으로 좋은데 아파트보다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빌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부쩍 적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얼마 전 빌라왕 사건 때문에 야 저게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 2.5억 정도의 예산으로 전셋집을 구하려던 사람이 원래는 3룸 빌라를 가려고 했지만 최근 들어 불안감이 커져서 투룸 아파트, 상대적으로 좁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원래 빌라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20대, 30대, 직장인 그리고 신혼 부부인데 여기서 빌라 탈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 길이 또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일어나진 않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혹시나 한번 잘못 걸리면 인생이 꼬여버리는 그 정도의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빌라를 꺼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세 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가 조금 어떤 정책이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전세 자금을 이렇게 뭐 금리를 낮게 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혹시나 전세에서 내 잘못이 아예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시 나라에서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뭐 보전을 해주는 혹은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꼭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설날 부모님 용돈 얼마가 적당한가? 하나생명 임직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과를 바로 보자면 부모님 용돈 적정 금액은 30만원이 가장 많았다고 하며 세뱃돈은 초딩 3만, 중딩 5만, 고딩이랑 대딩은 10만원을 적정선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걸 보니까 대기업이라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용돈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세뱃돈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요즘 세뱃돈 시세를 잘 모른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릿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조사를 해봤는데 확실히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3,200분밖에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설날 부모님 용돈 얼마가 적당한가를 조사를 했더니 20만원이 45%로 가장 많았고 2등은 30만원 26%의 득표를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생명 임직원 여기는 우리보다 평균 금액이 조금 높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카페에서는 디카페인이 유행. 사실 저는 예전에 커피숍을 갔을 때 디카페인을 판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먹는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야, 커피를 카페인 때문에 먹지. 카페인 없는 커피 먹을 거면 여기 왜 왔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밤에 커피 마시면 잠 안 올 것 같아서 불안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뭔가 커피가 땡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디카페인 한 잔 하면은 그거만큼 마음이 편해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 기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은 디카페인의 원두 수입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년도는 1827톤이었지만 그런데 작년 11월까지만 계산해도 5352톤이었다고 하니까 매년 미친 듯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다가 나중에는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는 팔지 않는 그러한 디카페인 카페도 만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둔촌 주공 계약률 왜 공개 안 하나? 저는 부동산을 잘 아직 모릅니다. 완전 불이니 아니 부생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공모주처럼 바로바로 공개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매우 핫하죠. 둔촌주공 여기서 계약률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말 심플하네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관계자들은 둔촌주공 계약률이 70%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못 믿고 있다고 하죠. 다만 이게 무한정 비공개는 아닙니다. 무순위 청약을 할 때는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2월 말 그리고 3월 초 이때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한 달 정도 뒤에 진짜 70%일지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전망이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술값이 오릅니다. 흑흑. 정확히는 술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세금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3.5%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주세가 2.4% 인상했을 때 맥주 출고가는 무려 7% 넘게 올랐는데 올해는 출고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을 포함한 맥주를 좋아하시는 기릿분들 최악의 악재를 만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 주류 관련주가 좋을지 한번 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IMF 굿뉴스 올해 바닥 칠 것. 스위스에서 지금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IMF 총재가 굿뉴스가 있다. 올해 경제는 둔화가 되겠지만 올해 경제 성장이 바닥을 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한데요. 이는 매우 중요한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IMF 총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보스 포럼에서 헛소리를 하진 않을 것이며 고로 지금 하락 걱정보다는 상승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주식을 사서 내가 이거를 맛있게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저기리씨 최근 들어 가장 공들여서 공부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AI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작년 말 선보인 대화형 초고등 인공지능 챗 GPT가 알파고에 맞먹는 인기를 끌며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챗 GPT가 유행했을 때 그때 공부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 2차전지, 메타버스, NFT 이러한 굵직한 테마주의자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왼쪽에 솔트럭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저가가 6,000원대였는데 그런데 벌써 2만원까지 올라왔죠. 3배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다시피 10배 가는 기업들 분명 있었죠. 이 기업이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꼭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이벤트가 뭐가 있는가? 일단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다보스 포럼에서 챗 GPT 같은 AI 기능을 모든 제품에 넣을 기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AI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딱 눈에 보이죠. 게다가 국내에서는 KT가 한국형 챗 GPT를 올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으며 당연히 다른 기업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LG, SK텔레콤 이러한 기업도 당연히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떤 기업이 뭐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인 호재 뉴스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챗GPT가 3.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이 나온다고 하죠. 그때 바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감이 터질 때가 아닐까라고도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름들 AI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